자, 어저께 열었던 파일을 한 번 더 열 건데요. 열야하셔가지고 찾아보고. 여러분들 쉬러 가시면 2024 크마리그 함수 워밍업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함수 문제 답안은 나중에 보시고 여러분 집에서. 그리고 어저께 우리 카운트 이프 S까지 했거든요. 오늘 맥스 프린트물은 여러분 3페이지입니다. 자, 그러면 맥스하고 같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뭐하고 하냐면 자, 물론 통계함수입니다. 맥스하고 라지하고 비교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맥스는 범위만 잡으면 가장 큰 값이 최대값이 나옵니다. 그리고 라지는 범위 콤마 K거든요. 얘는 무조건 최대값이 아니고 범위에서 K 번째 큰 값이에요. 그러면 1을 넣으면 맥스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2를 넣으면 두 번째로 큰 값을 구하겠다 그 말이거든요. 이거 같이 비교해서 공부하시면 되고 미는 최소값입니다. 가장 작은 값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스몰은 여러분들 범위 콤마 K인데 범위에서 K 번째 작은 값입니다. 1을 넣으면 최소값 같죠. 그래서 여러분 요것은 좀 쉽지 않습니까? 그죠? 요 함수도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얘는 인수가 한 개 더 들어갑니다. K는 숫자가 들어갈 자리인데요. K 번째 큰 값. 스몰은 작은 값.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밑에 보면 시트 중에 통계 시트가 있습니다. 그것한 두 문제만 풀어볼게요. 나머지 제가 안 풀었던 문제는 한번 풀어보십시오. 자, 우선 문제 여러분들 올라가서 2번부터 보겠습니다. 뭐 워밍업 수준이니까 어렵진 않을 겁니다. 자, 우선 점수가 큰 점수부터 나열했을 때 뒤에서 세 번째니까 작은 값이거든요. 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야는 스몰 사이. 스몰. 그럼 어떻게 하냐면 넌 하시고 자, 넌을 넣어주시고 여러분들 스몰 SM만 쳐도 스몰이 나옵니다. 그리고 더블 클릭. 그리고 범위는 점수 범위 안에서 세 번째로 작은 값을 구할 거거든요. 여러분들 여기에 약간의 공식이 좀 나옵니다. 약간 설명드리면 영어에서 array는 배열이라는 뜻이에요. 배열. 배열은 범위입니다. 범위. 범위 콤마 K거든요. 그래서 공식이 좀 나와주죠. 그러면 점수를 잡아주시면 되고요. 자, 잡을 때 여러분들 요 필드명인 이름표, 요 점수는 잡으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콤마. 제가 이렇게 됐네요. 잠시. 너무 지었습니다. 자, 서모를 하고 여러분들 요건 했고 여러분들은 그 다음에 범위를 잡고 그 다음에 콤마 3이죠. 뒤에서 세 번째니까 발로 닫고 했으니까 88.6이죠. 이러면 맞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공식을 뭐 그냥 대입한 것밖에 없습니다. 음. 자, 그래서 이런 함수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내려가셔가지고 여러분들 문제 5번은 두 가지 함수를 같이 쓸 건데요. 1학기 성적 중에서 과학 점수가 세 번째로 큰 점수. 그러니까 large를 쓸 거고요. 3이니까 세 번째로 큰 값을 구할 거고.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두 번째로 작은 점수니까 썸을 써야 되죠. 두 번째로 작은 값 해서 차이를 구하라. 빼라 이거죠. 그럼 large 빼기 스몰이거든요. 한번 해볼까요? 연에서 large부터 입력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L만 쳐 large 나오죠. large를 더블 클릭. 그 다음에 과학 점수 중에서 과학 점수 범위를 잡아줘요. 여기서 세 번째로 큰 값입니다. 콤마 3 갈로 닫고 빼기 스몰이죠. 자, 스몰은 두 번째로 작은 값을 구할 거예요. 과학 점수 똑같은 범위입니다. 콤마 여러분들 2죠. 갈로 닫고 이렇게 치면 점수 차는 2점입니다. 여러분들 라지 빼기 스몰입니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범위는 똑같고요. 라지는 3이고 스몰은 2죠. 이렇게 하시면
2가 나오죠. 그러면 잘 된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마치고 일주일 동안 필기 공부를 하시면 되지만 실기도 좀 해줘야 돼요. 복습을. 그죠? 뭐 알아서 계획 잘 쓰죠. 자, 그래서 두 가지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미디언 말고 랭크.EQ가 시험에 또 중요 함수에 들어가거든요. 잘 나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랭크는, 원래 랭크였는데 2016 버전부터는 EQ가 들어갔어요. EQ는 이꼴 약자입니다. 이꼴. 그러면, 조금 함수 이름이 바뀌었죠. 2016 버전부터. 점 EQ는요, 순위를 구하는 함수인데, 여러분들 등수입니다. 기준 셀 주소, 콤마, 범위, 콤마, 옵션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학교라면, 길동이는 자기 반에서 몇 등인 것이죠. 그래서 이 범위는 항상 고정입니다. 이 범위는 항상 절대 참조. 왜 그러냐면 자동처리 해야 되거든요. 순위는 한 개의 셀에 구하는 건 아니고, 여러 셀에 대해서 등수를 매길 거거든요. 이 범위는 움직이면 안 돼요. 반이 움직이면 안 돼요. 쉽게 말하면. 길동만 있는 게 아니고 영희도 있을 거고 철수도 있을 거고 반 학생들 중 있을 거 아닙니까? 각 학생의 점수는 바뀌지만 전체적인 범위는 변경되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보죠. 옵션이 중요한데요. 여러분 옵션이 생략 또는 0이 들어가죠. 0을 넣을 필요는 없고 근데 0을 알아야 될 이유가요. 필기 때문에 일부러 0을 넣어요. 이거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근데 실기할 때는 생략 가능합니다. 0 또는 생략하면 무조건 수가 1등. 출판사 책은요, 여러분들 내림 중심으로 적어놨거든요. 뭐 이거보다는 큰 수가 1등하면 더 이해하기 쉽죠. 숫자 큰 게 1등이다. 이 내림 중심으로 큰 수거든요. 큰 수가 1등을 매기겠다. 그 말이고요. 옵션 값에 1이 들어가면 작은 수가 1등입니다. 오름 중심으로 등수 매기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출판사 서적에서는 어차피 전국에 다 오기 때문에 이렇게 잘 적지는 않고요. 이렇게만 적어놨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따라할 필요 없죠. 여러분 이해를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오름은 작은 수가 1등이더라. 그 말입니다. 기록 관련 여러분들 참고로 수영, 육상 이런 것은 기록 관련은 작은 수가 1등이죠. 반드시 이런 거죠. 회사에서는 불량률이 적은 회사가 거래순위 1순위죠. 그때 1을 넣어줘야 되죠. 그래서 1은 생략할 수 없습니다. 작은 수 1등 될 때는 조심하시고. 요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여러분들, 올라가시면 제일 위로. 여기 보면 여러분들 문제, 요게 평균 구했던 거 옆에 보면 예제 3번 밑에 수리관이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 문제 좀 볼까요? 평균을 이용해서, 즉 평균을 기준으로 순위를 구하라. 자, 이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각 학생의 점수죠. 이 점수는 전체 평균 요거죠. 이 점수는 전체 평균 점수에서 이 점수는 몇 등이냐. 그 말입니다. 그럴 때 범위 잡을 때 여러분들 평균 범위를 다 잡을 거거든요, 나중에. 이 범위는 움직이면 안 되니까 여기서 우리는 수식을 작성할 거예요. 근데 이 범위를 고정을 시키면 다음 요 밑에 자동 처리 할때 밑에 셀에서는 야가 밑으로 이렇게 밀린다 소리죠. 그래서 여러분들 떨어져 있는 주소는 아닌데 이 평균 범위는 항상 움직이면 돼요. 내려올 때. 야는 똑같은 이 범위를 유지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정입니다. 한번 해보면 야는 큰 수가 1등이에요. 는 R 여러분들 RA만 쳐도 rank.eq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참조로 rank.avg는 이제 사라졌어요. 2021 버전부터.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2021 버전으로 시험 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2016부터는 요 같이 쓸 수 있었는데 이제 요거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rank.eq를 더블 클릭. 그리고 평균이 기준세를 주십니다. 야는 이 평균은
콤마 찍고요. 전체 평균 점수 범위에서 야는 몇 등이냐. 요때 여러분들 야를 고정을 꼭 시켜야 돼요. 막바로 F4키 한번. 그럼 달러가 들어갑니까? 고정시키는 단축키죠. 절대참조. 그리고 갈로를 닫고 엔터 치면 동수가 나오죠. 6등. 그리고 밑으로 자동 채우기 더블 클릭. 따닥, 따닥 불리면 되죠. 그러면, 야가 1등 맞네. 분수가 1등 맞죠. 보시면, 야가 1등이네. 그죠? 제일 크니까. 음. 근데 여러분들 모르고 이 고정을 만약에 안 해버리면 엉뚱한 결과가 나오죠. 밀립니다. 6등 땡겨볼까요? 요렇게 1등이 3개나 나와요. 보시오. 자꾸 보세요. 밀리죠? 밀리는 거 보입니까? 야, 자꾸 안 들어가잖아요. 내려올수록. 마지막으로 있는 요소 밀려가죠. 그래서 고정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보통 물어보시는 게, 그래서 어떨 때 고정하는 겁니까? 헷갈리는데요. 움직이면 안 될 겁니다. 내 생각 보세요. 그리고 랭크 순위 구할 때는요, 범위는 고정입니다. 범위 기억하시면 돼요. 그 고정하실 때 이런 경우가 많이 생겨요. 어떤 경우냐면 좀 지우. 여러분들 간접적 경험을 제가 보여드리면 시험장 가서 이렇게 또 많이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콤마 찍고 범위를 잡고 제가 막바로 F4키 눌리겠어요. 근데 이 수험자에 따라서 습관이 좀 있어요. 마우스 습관이. 꼭 범위 잡고 뒤에 한번 클릭하는 분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한번 클릭을 해요. 그럼 엑셀은 요 뒤에 주소만 인식합니다. 그러면 제가 F4키 눌려볼까요? 뒤에 거만 고정되죠? 이것을 모르고 갈로 닫고 엔터 치고 땡기는 경우죠. 땡기면 이렇게 또 되죠. 어차피 달라지는 거 없어요. 왜 여기 밀리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경우에 실수를 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막바로 항상 시험장 가셔가지고요. 순위 함수 나오면 범위 잡자마자 F4키 한번 이러면 요 앞에 다 고정이 되거든요. 그거만 조심하시면. 자, 그래서 6등, 4등, 7등 이렇게 나오면 잘 된 겁니다. 그리고 옵션 값이 들어가는 경우 한번 해볼까요? 기록 관련이죠. 100m 달리기를 했습니다. 학생 이름이 송철학장을 했다면 송준경이라는 학생은 100m 13초. 그러면 이 기록 관련은 이런 작은 수가 1등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1이 꼭 들어가야 돼요. 자는 랭크점 이렇게 해볼까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손준경 학생의 이 100m 달리기 기록은 초는 이 숫자는 콤마 이 다음에 이렇게 가려질 때가 있거든요. 혹시나 그럼 범위 찾기 혹시 난감하고 위 찍고 내려올 수도 없고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 거꾸로 올려야 됩니다. 거꾸로 밑에서 올려야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올려서 범위 잡아도 잡힙니다. 음. 그리고 F4키 한번 그다음 옵션 값 들어가야 됩니다. 콤마 작은 수가 1등이 오름 중심이 오름 차수는 적혀 있죠? 1 걸로 닫고 엔터 3등 나왔습니다. 밑으로 자동 채우기 작은 수가 1등이 맞습니다. 이렇게 그거만 정리하면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공식에서 여러분 옵션 값 1일 때 조심하시죠. 근데 시험에서 나옵니다. 큰 수가 1등이 되게 하시오. 내림 중심으로 하시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말 없으면 옵션 값 생략이 기본값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여러분들 밑에 미디언 함수가 있죠. 자, 미디언 함수는 여러분들 범위가 공식이고요. 얘는 범위 안에서 중간값을 보라 함수예요. 얘는 작은 수부터 큰 수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있는 값.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실기에서는 그냥 범위만 잡아주면 끝이에요. 근데 필기에서는 이렇게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간값은 22가. 4개가 있으면 첫 번째 값하고 마지막 거 빼고 요 중간에 있는 값은 요 두 개 숫자를 더해서 나누기 2한 값이거든요. 그래서 25번. 필기에서는 검산하면서 푸셔야 되거든요. 왜? 종이가 없잖아.
눈으로 풀어요. 실기 시험이니까. 클릭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눈으로 쫙. 자, 그 다음에 2024년도부터 올해부터 변경함수가 바함수가 있는데 바.s라고 함수 이름이 달라진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프린트본에 적어놨죠. 올해부터 변경함수로 대한상공회에서 해소해서 제시했던 개편함수. 그래서 변경된 이름. 그래서 바는 원래는 바였는데 점 S가 붙었고요. 범위 적응되고 분산을 원하는 주고요. SDF 함수는 점 S가 또 붙었어요. 범위인데 표준 편차. 시험에 잘 나오진 않지만 이거는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표준 편차가 뭐일 경우 할 때 범위를 잡아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점 S가 붙었다는 거. 그 다음에 MOD 함수도 시험에 출제가 되는데요. 이것도 점 SNGL 여기 영어가 붙었어요. 여러분들 범위를 잡아주면 MOD 함수는 가장 많이 등장한 수, 최고 빈도수를 구하는 함수거든요. 그래서 약으로 최빈수랍니다. 최빈수. 최민수가 아니고 최빈수.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했을 때 가장 많이 등장한 수는 20이죠. 그죠? 20. 함수, MOD 함수. 그 다음에 맥스 다음에 A가 붙으면 all이거든요. 야는 안에 있는 데이터에서 여러분들 최대값인데 논리값도 인식하거든요. 이 true는 논리값에서는 1이고요. 그 다음에 펄스는 0인데 이렇게 나왔을 때 최대값은 1이에요. 필기요, 필기.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가장 큰 값은 1이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저까지가 여러분들 오늘 실기할 건 없고 개념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4번 이제 내리갈수록 중요 함수가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자, 이제 텍스트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레프트, 라이트, 미드는 시험의 단골이고요. 일단은 레프트 함수부터 설명드리면요. 셀 주소 콤마 숫자인데야는 왼쪽 기준에서 숫자만큼 추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레프트이고 아카데미라고 쳤다면 콤마에 넣으면 왼쪽 기준에서 두 개까지만 갖고 오겠다. 여러분들 말이 필요 없죠? 어떻게 하냐면 컨트롤 N 눌려보세요. U 새 통합 문상 열어놓으시고요. 이거 한번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기초 실습을. 그러면 새 통합 문서가 한 개 열릴 거 컨트롤 키 눌리고 영어 N. A1 셀에 아카데미 혹시 뭐가 이렇게 나오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카데미.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B1 셀에 가셔가지고 아카만 추출해 볼까요? 레프트 써가지고. 그러면 연하시고 여러분들 LEFT 발로 열고 자 주소 찍고 이 주소에서 난 아카만 추출하고 싶다. 그러면 왼쪽 기준에서 두 개까지만 갖고 오면 되죠. 그래서 콤마입니다. 발로 다 포인트 치면 여러분들 아카가 나오죠. 그러면서 공식을 이해하시면 되죠. 음. 자, 그래서 레프트는 왼쪽 기준에서 숫자만큼 추출 함수고. 자, 반대로 라이트 함수는요. 공식은 똑같습니다. 야는 오른쪽 기준에서 숫자만큼 추출입니다. 그러면 라이트는 여러분들 아카데미가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셀 주소라면요. 2를 넣으면 오른쪽 기준에서 하나, 두 개니까 대미가 나오겠죠.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B2 셀에 가셔가지고 연하시고요. 여러분들 라이트 하시고 갈로 열고 A1 주소에 있는 데이터에서 대미만 추출하고 싶어요. 콤마 2종 갈로 닫고 대미가 나옵니까? 그러면서 함수를 이해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미드가 있어요. 미드. 미드는 야는 시작 위치라는 인수가 한 개 더 들어갑니다. 그 이유가 미드는 미들이라는 약자 맞습니다. 중간. 맞는데 여러분들 중간에서 추출한다는 함수는 아니고요. 야는 시작 위치가 기준이 없을 경우. 예를 들어서 카드 같은 경우는요.
카드를 추출할 때 야는 왼쪽 단위고 오른쪽 단위 기준이. 그러면 어중간하죠. 그럼 여러분들 이때 시작 위치를 잡아줘야 됩니다. 이때 미드밖에 없는데 시작 위치를 기준으로 숫자만큼 추출할 겁니다. 그래서 시작 위치 기준을 정할 때는 왼쪽에서 정합니다. 그럼 칸은 우리 이 두 개를 추출하기 위해서 칸은 왼쪽에서 두 번째 있죠. 그래서 2가 들어가. 그럼 야를 기준으로 하나, 두 개를 갖고 와야 되니까 2가 들어가. 그러니까 왜 2가 들어가는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카드가 나오는데 한번 해볼까요? 그럼 여러분들 B3셀에 가셔가지고 넣어하시고 MID with 갈로 열고요. A1 주소에서 여러분들 칸은 시작 위치 잡을 때 콤만 찍고 두 번째 있죠. 왼쪽 기준에서 두 번째. 야를 기준으로 하나, 둘 갖고 와야 되니까 이쪽 카드.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되는 거고요. 한 가지 중요 포인트가 뭐냐면요. 위에 세 가지 함수, 레프트, 뭐 다 텍스트 합치인데요. 라이트, 미드. 요 미드, 요 세 가지 함수는요. 요 함수들 세 가지는요. 추출한 모든 데이터는 여러분들, 문자 데이터 습격입니다. 숫자가 당연히 문자 아닙니까? 문자 아닙니까? 문자. 이렇게 보면 이건 당연히 문자죠. 그건 무슨 말이냐면요. 숫자를 추출하다. 추출 시에도 숫자는 문자 데이터 선택입니다. 사칙 연산으로 계산은 되지만 여러분들 문자 데이터 선택이라고는 하셔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C1셀에 가셔가지고요. 1, 2, 3, 4, 5를 집어. 자, 여러분들 숫자는 기본 정렬이 왼쪽 정렬 말고 오른쪽 되거든요. 문자는 밑에 가서 가를 치면 당연히 왼쪽 정렬이 되죠. 기본 정렬이. 가를 치고 가. 그럼 여러분들 만약 5를 추출한다면 야가 숫자라면 그죠? 5가 오른쪽에 딱 정렬돼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5가 나중 추출하면 왼쪽에 딱 붙어요. 정렬이. 자, 한번 해볼까요? D1셀에 가서 이론이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실기로 가야 돼요. 컴퓨터는. 이론은 서울대 수준인데요. 실기는 거의 초등학교 수준이죠. 해보면 실기는 또 다릅니다. 보면 다 알 것 같지만은 해보면 또 에러가 떠요. 해봐야 돼요. right. RI만 처음은 나옵니다. 그리고 이 C1에서 오른쪽에 3개만 추출할 거거든요. 5를 추출하기 위해서 콤마 1을 넣어볼까요? 그러면 5를 엔터 치면 5가 정리를 보세요. 어, 왼쪽 되죠. 그죠? 야가 중요합니다. 문자 데이터예요. 자, 우리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이 원셀에 가서 자, 우리 변화식 우리 논리적 검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D1에 있는 데이터는 5는 이꼴 는 비계산자죠. 숫자 5냐? 아니 수식 시작이고요. 이거는 야는 비계산자입니다. 숫자 5 아닙니다. 야는 문자 5예요. 그래서 쌍둥이인데 행님 동생이에요. 얼굴은 같지만 쌍둥이가 성격까지 같지는 않거든요. 어, 엔터 치면 펄스 나옵니까? 음, 아니다 이거죠. 5가 아니다 이거죠. 이 말은 숫자 5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면 야를 문자 5로 비교할 때는 비교값을 이렇게 입력하면 안 되고요. 쌍따옴표 쳐야 돼. 숫자는 쌍따옴표 치는 거 아닙니다. 야는 쳐줘야 돼. 이렇게 쳐주면 엑셀은 문자 5라고 입력했구나 라고 인식합니다. 엔터 쳐볼까요? 맞죠? 이게 나중에 중요합니다. 주식에서. 왜 숫자는 쌍따옴표를
치지 말아놓고 왜 선생님은 치는 겁니까? 치는 경우는 다 어떤 함수가 들어갔을 때? 이 함수. 이 함수를 써서 우리가 논리적 검사할 때는 뒤에 비교값을 쌍따블 꼭 쳐줘야 돼.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중요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거. 그럼 이 공식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수험생들이. 근데 이것을 아는 분들은 여러분들 당연히 알아야 되지만은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에라 뜨는 이유가 문자 데이터가 아니고 숫자인 줄 알고 방금처럼 비교값을 넣을 때 이렇게 안 넣고 이렇게 넣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요거 한 가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프린트업을 해보시면요. 여러분들 레프트, 라이트, 미드 세 가지 했고요. 이제 어퍼, 로워, 프로퍼까지는 영어와 관련된 겁니다. 자, 어퍼는 셀 주소 안에 데이터가 영어가 입력된 데이터인 경우입니다. 모두 대문자로 바꿔요. 시험에 나옵니다. 쉽게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들 UP에서 나온 함수예요. 업은 대문자입니다. 한문에서 그 의미로 업을 씁니다. 그다음 어퍼 해가지고 A, B, C를 소문자 입력되어 있다면 야를 다 대문자로 바꿔드리겠죠. 반대로 로워는 공식은 셀 주소고요. 모두 소문자로 바꾸는 함수예요. 대문자가 입력됐는데 로워 쓰면 소문자로 바뀝니다. 그리고 마지막 프로퍼 함수는 첫 글자만 대문자입니다. 첫 글자. A, B, C라면 여러분들 A만 대문자고 B, C는 소문자가 돼요. 첫 글자만 대문자로 바꾸더라. 그러면 시험에서 이런 경우가 나오겠죠? 국가명이 있고 수도가 있어요. 그럼 코리아 소문자를 쓰고 있어요. 수도는 서울이죠. 그것을 결과라 보면 표시가 이렇게 해라. 국가명은 코리아 대문자로 바꾸고 괄호 안에 수도는 첫 글자만 대문자고 나머지는 소문자로 이런 식으로 결과를 표시하시오. 여기. 그리고 함수는 제시합니다. 시험에서 어퍼하고 UPPR 어퍼와 여러분들 프로 앤드 연산자 사입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앤드 연산자는 왜 쓰이냐? 가로 우리는 만들어줘야 돼요. 그럼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의 덩어리가 연결되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넣어하시고 코리아는 대문자로 바꾸는 함수가 어퍼거든요. 요 치면요. 요 PPR 밑에 있죠. 선택하고 국가명 찍으면 대문자로 다 바뀌겠죠. 갈로다. 얘는 해결됐어. 근데 가로는 만들어줘야 됩니다. 엔드 연산자가 결합 연산자가 필요하죠. 엔드는 7번 위에 있습니다. 상따 붙이고 가로를 만들어줘야 돼요. 문자는 엑셀에서 무조건 가로를 묶어줘야 돼요. 연결할 때는. 그 다음에 뒤에 또 엔드가 왜 필요하느냐? 또 연결할 게 요 뒤에 있으니까 어떤 거 야를 첫 글자만 대문자로 바꿔서 또 결합을 시켜야 되잖아요. 항상 n은 앞에 옵니다. 그리고 수도를 첫 글자만 대문자니까 프로퍼 PR만 쳐도 프로퍼가 있죠. 수도 주소 찍고 갈로 닫고 그러면 서울 이렇게 나오겠죠. 마지막 가로가 남아있죠. and 다음 변에 가로로 묶어줍니다. 닫기는 가로입니다. 그러면 버리놨습니다. 여기 시험 패턴. 그러니까 아주 쉬운 패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퍼가 뭔지는 알아야 되죠. 시험에서는 영어는 다 나옵니다. 함수. 의미, 공식을 알아야지만 대입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이 함수가 뭔지 어떤 함수인지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 경우에 나오는 경우가 요겁니다.
프로퍼부터 해서 위에 어퍼부터 로워 프로퍼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소리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트림이라는 함수가 밑에 있죠. 트림은 양쪽 공백을 모두 제거한 함수입니다. 안쪽에 공백이 있을 때는 하나는 남겨놔요. 다 지웁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면 제가 공백만 넣고 A 넣고 공백만 넣고 B 넣고 막 공백만 만들어 넣어봤어요. 이렇게. 그럼 여기에 공백이 몇 개 들어간지 몰라도 마이너스 요 사이. 그러면 양쪽 공백을 다 지우고 안쪽 공백도 좀 넣어놨는데 한 개만 남겨놓고 다 지울 거예요. 요 함수가. 그럼 제가 이렇게 한번 넣어볼까요? 트림이라고 제가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트림. 발로 열고. 자, 줄을 찍었어. 셀주 공식이거든요. 발로 엔터 치면 양쪽 공백 다 지워지고 A와 B 사이 공백 한 개만 남겨 다 지우죠. 이 함수가 트림 함수입니다. 이것을 검산을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해볼게. 렌 가져가죠. 렌더 하면서 렌은 문자의 길이를 구하는 함수거든요. 공백 문자도 길이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랭스 길이 합자입니다. 영어에서는 렌. 그다음 여러분들 여기에 우리는 공백을 제가 몇 개 넣는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글자는 두 개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문자 길이를 한번 구해볼까요? 렌스 가지고 괄로 열고 찍었어요. 그럼 일단 두 개는 포함될 거고 괄로 닫고 엔터 쳐볼까요? 그럼 20개 나오죠. 제 같은 경우는. 그러면 공백이 18개가 됩니다. 19, 20 이렇게 되니까 그죠? 그럼 얘를 제가 자동책에서 옆으로 당기면 얘는 하나, 둘, 셋, 3이 나오겠네. 문자의 길이가. 공백도 문자의 길이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당겨볼까요? 3이 나옵니까? 맞네. 그때 쓰는 함수가 레인이다. 라고. 여러분들 이거와 같이 예제를 외워놓으면 되겠죠? 그러면 이해가 되는 거죠. 다 시험에 나옵니다. 어. 자, 그리고 여러분들 좀 어려워하는 게 find하고 search 함수인데요. search는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find하고 공식은 똑같은데 find부터 알아보면요. find는 찾을 문자 콤마 셀 주소 콤마 위치입니다. 위치는 여러분들 실기 시험에는 주로 생략입니다. 필기에서는 나오다 보니까 같이 알아보시면 돼요. 위치가 뭐냐? 이 개념이 뭐냐면요. 파인드 같은 경우는 셀 주소, 요 안에 데이터, 안에 셀 데이터에서 찾을 문자에 대한 시작 위치값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영어를 찾을 경우는 대소문자를 구별하는 함수가 find고요. search는 영어를 찾을 경우에는 대소문자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게 차이점. 똑같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위치는 또 뭐냐? 위치를 생략하면 이 찾을 문자를 처음부터 해당 문자를 찾아요. 위치를 검색하지만 위치 값을 넣으면 만약에 같은 찾을 문자가 요 안에 여러 개 들어가 있다. 그럴 때는 여러 개 쓸 경우죠. 해당 위치에 있는 찾을 문자를 검색해서 시작 위치 값을 구한다고 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시는데 제가 A를 찾을 거예요. 요 셀주 데이터가 여기 들어가 있다면 그럼 A는 지금 두 개가 들어가 있죠. 그죠? 얘를 찾을지 얘를 찾을지 모르잖아요. 엑셀이. 그럼 생략을 했잖아요. 그럼 얘를 안 넣으면 처음부터 찾을 문자 A를 찾게 되거든. 딱 찾을 때마다 처음에 있네. 1이 나오고요. 근데 2를 넣으면 A가 두 개 혹은 여러 개 있을 경우에 두 번째에 있는 A, 두 번째 위치가 아니고 같은 찾은 문제는 두 번째로 A가 검색되는 요 A의 시작 위치 값을 찾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처음부터 살려요, 살리기는. 하나, 둘, 셋, 네 번째 있네. 두 번째 있는 네 번째 위치. 4가 나온 거죠. 여기 필기시험이에요. 그래서 필기시험 알아야 되지. 네가 뭔지. 자, 그리고 참조로 이제 대문자 A를 찾는데 소문자에도 있고 대문자에도 있죠. find 함수는 대소문자를 구별하니까 대문자 A는 같은 A지만 그냥 소문자잖아요. 하나 찾아요. 얘를 찾는 거죠. 그래서 3이 나옵니다.
이런 차이점을 이해하셔야 되고요. 서치는 공식 똑같습니다. 대소문자 구별을 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A를 찾을 건데 find 같은 경우는 대소문자를 구별하다 보니까 O가 나오지만은 서치는 L을 넣으면 무조건 영어 L을 찾는 거거든요. 대소문자 구별을 안 하기 때문에 첫 번째는 이런 결과의 차이점. 어. 자, 그리고 여러분들 만약에 find 해가지고 두 번째에 있는 소문자를 찾겠다 그 말이거든요. 대수를 구별하는 함수니까. 그러면 A가 두 개가 소문자가 보이는데 두 번째에 있는 A 소문자는 어디 있느냐? 이한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있죠. 그래서 6이 나오고요. 서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대소문자를 구별하지 않죠. 그러면 두 번째에 있는 그냥 A를 찾겠다 이거죠. 대문자 소문자 없이 A인 영어만 찾겠다. 그럼 두 번째 여기 여기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3이 나오죠. 여기 필기식입니다. 맞죠? 그러면 이제 실기에서는 추가적으로 어떻게 또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어, 이게 아이디를 추출할 거고요. 이메일 주소가 있어요. 그러면 간단하게 제가 세 개만 해보겠습니다. 넓혀보죠. 자, 이거는 나중에 아이디만 추출하고 실무에서도 쓰이는 실무에서 아이디만 추출해서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그럴 때 A 골뱅이 네이버 점프입니다. 어떤 사람의 아이디가 그리고 야를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복제를 좀 해서 조금 야는 AB라 잠시 보시고요. 밑에는 ABC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요 이메일에서 앞에 있는 아이디만 야들만 여기 추출할 거예요. 그거 배설시켰어요. 함수 다 배웠습니다. 못하는 거죠. 왜? 안 해봤기 때문에. 이제 요거 알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야가 왼쪽 기준에서 길이가 좀 다 틀리잖아요. 아이디가. 근데 레프트를 제시하면 될 건데 일부러 시험에서 미드 제시합니다. 원래 레프트 쓰면 편합니다. 미드와 서치 함수 제시. 그럼 어떻게 하냐면요. 여러분 일단 서치가 왜 들어갔냐면 일단 미드 쓸 때는 시작 위치를 1로 잡아야 됩니다. 11, 첫 번째 위치부터. 그리고 콤마 숫자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상수값을 넣을 수 없는 이유가 1을 넣는다면 다 A만 나오겠죠. 1을 넣으면 여러분들 첫 번째 A 골뱅이 AB, AB가 나오겠죠. 안 맞죠. 그럼 서치는 골뱅이 위치를 먼저 찾는 그러면 여기서 골뱅이 위치를 찾는다면 서치로 따지면 두 번째 야는 골뱅이 위치가 세 번째 야는 네 번째 있잖아요. 그죠? 그 전에까지 길이가 아이디 골뱅이 전까지 길이. 그죠? 빼기 1을 해줍니다. 그러면 빼기라면 야는 1이 될 거고 야는 3에서 빼기라면 야가 2가 될 거고 야는 4에서 빼기라면 3이 되죠? 그럼 딱 길이하고 맞아떨어지네. 그죠? 이렇게 써야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해보면 리드를 쓴다면 실무에서는 레프트가 편하지만 시험용으로 자, 이 주소에서 시작 위치를 1로 잡아야 되죠. 첫 번째부터 야부터 기준으로 추출해야 되죠. 요 뒤에는 상수값을 넣을 수가 없죠. 왜? 일정한 값이 상수값인데 숫자를 넣을 수 없고 다 길이가 틀려요. 그래서 서치가 등장하는 거죠. 이제 서치를 해볼까요? 골뱅이 위치를 찾을 건데요. 콤마 어디서 이메일 주소에서 그러면 찾겠죠? 찾았던 그 골뱅이 위치 전까지 길이가 아이디 길이거든요. 빼기를 해주면 되죠. 갈로 닫고 엔터 치면 아이디만 막 나오는 겁니다. 보세요. 다 나옵니까? 여기 실전 문제입니다. 그럼 여러분 실전 문제에서 설치하는 수공식 아셔야 되죠. 그죠? 어. 이게 실무에서 쓰이거든요.
아이디 다 출제했더만은 세상에 업무 볼 때 못하는 거죠. 다기가 다 틀리니까. 그죠? 이렇게 한 방에 끝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서치 함수는 이런 부분에서 쓰이는데 지금 여러분들 요거만 하시면 돼. 음. 야가 했을 때 야가 왜 2가 나오고 야가 3이 나와요 4가 나오는지 뭐만 이해하면 돼. 자 여기까지 했더만은 여러분들 시간이 훌쩍 지나갔어요.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아 큰일 났네. 다 떼야 되네. 그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아주 중요한 if. 아 중요하죠. 이거는 안 나올 수가 없죠. 자 더 볼까요? 그렇다고 뭐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우선 제가 2024년도 프리즘을 보시면요. 개편 추가 함수를 넣어놨어요. ifs하고 스위치 함수가 출제가 이제 되거든요. 일단은 단일 if부터 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올해부터 추가 함수, 아주 편리한 함수라는 우리가 조건이 여러 개인 경우에 이제 이걸 쓰는 대로 하고 스위치 함수 차이점을 알려드릴 거고요. 일단 기초로 논리 함수에서 if 안에 단일 if가 있습니다. 조건이 한 개인 경우죠. 그래서 공식은 if 다음에 가로 열고 조건 콤마 t 콤마 f입니다. 야는 조건식이 들어가고요. 이 조건식에서 논리적 검했을 때 조건에 만족한다면 t 값을 출력하고요.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f 값 처리합니다. 그게 바로 단일 형태거든요. 네, 조건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 조건부 서식을 한번 했던 적이 있는데 앞서서 그거는 if가 빠진 거고 그와 똑같습니다. 조건 입력 순서가 셀 주소 비견산자 비교값이 그때 원칙은 항상 문자는 쌍따옴이에요. 숫자는 쌍따옴이 안 칩니다. 그래서 이 비교값이라거든요. 논리적으로 이제 비교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맞으면 true, 틀리면 false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패턴이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 패턴은 함수가 대입되면 결과값이 나오겠죠. 함수에서 계산된 결과값과 입력한 숫자나 문자인 비교값으로 비교하죠. 연산자에 의해서. 주간 항상 비교 연산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외우셔야 돼요. 이상이야, 초과, 미만. 이 기호는 이제 아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함수가 대입되고 결과가 나오겠죠. 주소 안에 있는 데이터하고 입력하는 건 아니고 주소에 있는 데이터하고 비교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함수와 함수의 결과로 비교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패턴이 있는데요. 처음에 이제 요거부터 기초부터 먼저 보면 평균이 이 범위 안에 평균이 쭉 구해졌어요. 그러면 각각의 평균값이 80 이상일 경우 합격이고요. 그 애는 불합격입니다. 그럼 만약에 E2에 식을 넣는다면 if하고 D2 주소부터 찍고 비교를 하는 게 이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보통 이렇게 범위를 잡는 경우 처음에 하실 때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것은 1급에서 배열 수식할 때 통째로 범위 잡아서 비교하는 배열 수식이 있어요. 1급에서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 빼고는 여러분들 범위를 잡아서 하는 경우가 없어요. 통째로.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방법. 함수를 쓰지 않는 이상은 범위 잡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주소, 처음 주소를 찍어서 비교해야 되죠. 이상이냐 80. 그럴 때 조건 만족하면 콤마 찍고 T값은 합격, F값은 불합격. 이게 당연합니다. 요 문제가 여러분들 밑에 보면 논리라는 여러분들 시트가 있죠. 제가 간략하게 한 개씩 넣어놨어요. 우리 한번 이해해 볼까요? 식을 넣어가면서. 자, 그러면 단일 if를 한번 보면 자, 문제 여러분들 1번입니다. 요겁니다. 점수가 70 이상이면 조건이죠. 만족한다면 T값 합격. 그 외에는 불합격. 그럼 한번 해보면요.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 여기 가셔가지고 는 if if를 입력하면 되고요. 는 if if인데 처음에 lf 치는 분도 많아요. i입니다. 영어. l이 아닙니다. 점수 주소 찍고
점수 주소는 이겁니다. 근데 처음에 또 시작할 때는 뭐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이름표를 찍는 경우가 좀 있어요. 요 이름표 찍으면 안 돼요. 점수라니까 이거 나오니까 이 주소 찍는 경우가 좀 있어요. 이 주소 아니고 데이터 처음 주소. 이 점수가 여러분들 70 이상인지를 검사할 거거든요. 그럼 이 로지컬 테스트는 논리적 테스트를 하겠다 그 말인데 논리식을 넣는 식이에요. 그러면 이상 기호 넣고 비견산지 아셔야 되죠. 이상 커 나갔다 넣고 70 이상인 이거죠. 이 주소의 데이터. 이 조건을 만족한다면 콤마 T값은 합격은 쌍따옴표입니다. 문자리. F값은 불합격 아닙니까? 불합격 쌍따옴표 놓고 불합격. 발로 닫고 치면 여러분들 합격이 먼저 나올 겁니다. 그리고 밑으로 자동 처리하면 여러분들 합격, 불합격, 합격. 이 점수에 따라서 결과가 맞는 거죠. 여기 이제 우리가 제일 기초 단일 조건, if 조건이 들어갔죠. 콤마 t, 콤마 f. 요 순서로 여러분들 잘 넣어주면 되겠죠. 요 형태가 단일 형태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 이제 두 번째를 할 건데요. 이 순서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두 번째 나오는 경우는 제가 두 가지를 넣어놨는데 문제 2번은 if 함수만 적혀 있고 이 조건이 여러 개거든요. 문제 3번은 ifs 함수 새롭게 등장한 함수 넣어놨습니다. 차이점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조건이 여러 개인 경우는 여러분들 연속 if 함수가 있고요. 연속 if를 여러분들 중첩 if를 하거든요. 계속 if를 쓰는 경우. 그럴 때 조건이 여러 개인 경우는 요것하고 ifs하고 이제 추가된 함수죠. 그 다음에 중 if가 있어요. and or 함수를 같이 쓰는 다중 if가 있습니다. 근데 먼저 연속 if는 ifs로 변경돼서 출제가 되는데 그래도 if 연속 if를 알고 가야 됩니다. 여기 요걸 대신해서 출제가 하겠다 그 말인데요. 같이 알고 갑시다. 일단 연속 if부터 설명을 좀 드리면 3번으로 할게요. 자, 여기 2번은 잠시만요. 구분하고 가야 되거든요. 연속 if는요, 중첩이라는 거죠, 중첩. 자, 우리 일단은 조건이 3개라는 가정하에 이제 식을 한번. if. 그 다음에 갈로 열고 조건 1을 넣습니다. 조건을 만족한다면 틱, 콤마. 조건 1을 만족하지 않는다 할 때 또 if 또 들어가는 거죠. 복사해서 넣을 거예요. 이렇게. 또 들어가죠. 계속 연속해서 넣겠다 그 말이거든요. 조건 2를 만족하는지 검사할 거예요. 그때 틱값. 야도 만족하지 않는다. 한 개 더. 조건 3을 검사할게요. 만족하면 틱값. 야도 만족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럴 때는 최종 그 외의 값 모두 F값이에요. 그리고 if 개수만큼 3번 적었죠. 갈로도 3번 적는 겁니다. 이게 연속 if라면 그런데 이제 ifs 함수가 이제 올해부터 나온 데 있거든요. 이거는 이겁니다. 야는 ifs를 한 번만 적고 조건식만 넣어요. 조건 1,t라고. 조건식 1, 이 조건식 1을 만족할 때 가비를 출력하고요. 만족하지 않는다. 그러면 조건식 1을 검사하기 여기 if가 안 들어가는 경우죠. ifs는 한 번만 적고 뒤에 조건식만 들어갑니다. 그럼 조건식 1을 넣고 만족하지 않는다면, 만족한다면 가비. 야가 t값이라고 보면 돼. t값. 야도 t값. 그 다음에 그 외에는 true. 그 외에는 기본값으로 모두 처리하겠다. 그래서 마지막 조건 안 넣고요. true로 설정하면
앞의 조건이 모두 만족하지 않을 경우라면 나머지 모든 값은 이 기본값으로 처리하는 게 if 함수예요. 이런 형식이 있고 두 번째 형식은 여러분들 이런 형식이 있습니다. 끝까지 조건식을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건식 2를 넣고 그 외에는 조건 3인데 그것을 안 넣고 true에서 기본값으로 모두 처리하는 경우가 있고요. 조건식 끝까지 넣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것도 관계없어요. 요것을 이제 문제 속에서 한번 비교해 드릴 테니까요. 야는 조건이 두 개인 경우죠. 그럼 제가 두 개인 경우로 같이 맞춰 드릴게요. 이러면 헷갈리니까. 조건이 두 개, 거의 F가 나옵시다. 이렇게. 가로가 두 번 닫히는 거. 자, 그러면 요거부터 하고 이것으로 한번 다른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문제 2번은 요겁니다. if 함수를 쓰라라고만 나왔을 때 여러분들 최종 성적이 90 이상인 조건 1이죠. 그때 t값은 또 있습니다. 80 이상이면 조건입니다. 총무 t값이고요. 90 이상, 80 이상도 아니면 그 나머지는 영업으로 처리하나. F값입니다. 그 외에. 그때 이제 if만 나왔을 때는 연속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는 if 갈로 열고 여러분들 최종 성적 주소 찍고요. 야가 90 이상이냐 조건 1부터 한번 넣어볼까요? 이상 세워놓고 90 조건 1이 들어갔죠. 이 조건을 만족한다면 콤마 찍고 t값은 여러분들 기획도입니다. 기획 콤마 그럼 여기까지가 조건 1 조건식 1이죠. 조건 1 콤마 t 또 있죠. if가 또 들어가는 경우죠. if부터 너는 복사하지 마세요. if부터 기획부까지 컨트롤 C 복사하시고요. 콤마 뒤에 커서를 딱 두고 컨트롤 V 붙여넣기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90을 80으로 바꾸고요. 80 이상이라면 두 번째 조건이죠. 그럴 때 t값은 기획부가 아니고 총무부입니다. t값 바꾸셔. 80 이상일 경우는 t값은 총무부. 자, 그럼 요것도 알고 둘 다 만족하지 않는다면 나머지는 다 영업부로 처리하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때는 콤만 찍고 F값 처리하면 되죠. 영업부는. 이때는 if 쓸 필요 없고요. 영업부만 치면 돼요. 쌍따옴표 묶어. if 몇 번 적었냐면 두 번 적었거든요. 갈로도 여러분들 두 번을 닫아주는 것입니다. 그럼 기획부가 나오죠. 밑으로 자동차. 그러면 기획부, 영업부, 정무부 이렇게 나오면 잘 됩니다. 식으로는 이겁니다. 자, 식으로는 우리 문제, 워밍업 문제 속에서는 이하가 여러분들 이렇게 되는 거지. 좀 지우고 이렇게 문제 식으로는 이렇게 맞는지 확인하시면 돼요. 조건 1콤마 t 또 if 또 들어가는 거죠. 연속이 조건 2콤마 t 그 외에는 f 그리고 if 두 번 적었으니까 가로도 두 번 닫습니다. 왜냐면 if는 가로 열고 마지막에 다 닫는 거거든요. 두 번 썼기 때문에 두 번 열었기 때문에 두 번 닫는 거죠. 가 똑같습니다. 한 번, 두 번. 근데 기획보 다음에 이렇게 가로를 닫아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야 부딪혀요. 그래서 가로는 마지막에 닫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문제는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if 쓰라고 나오겠죠. 자, if 쓰는 이렇게 계속 if를 넣을 필요는 없고요. 야만 빠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야만 들어가는 게. 어. 자,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밑에는. 그 문제는 똑같은데. if 함수를 사용해라. 이렇게 나온다면 어떻게 되느냐. 해볼까요? 는 if s. 자, 갈로 열고. 자, 로지컬 테스트는 조건 시기를 넣으라는 소리인데요. 그러면 똑같이 주소 찍고 D32죠.
이상 경우놓고 90, 콤마. 그에 대한 출력의 값은 여러분들 기획도죠. T값이라고 보면 돼요. 콤마. 자, 두 번째는 여러분 ifs 안 들어갑니다. 요 조건식부터 기획부까지만 복사해서 콤마에 갖다 붙이고 두 번째 80 이상이라면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기획부가 아니고 여러분들 종목이죠. 그 외에는 콤마 찍고 이제 true가 들어가요. true 뒤에 오는 값은 그 위에 값 TRV. 그 다음에 여러분들 콤마 찍고 그 외에는 true 뒤에 오는 것을 모든 그 위에 기본값으로 처리하겠다. 이게 바로 영업부죠. 영업분 쌍따옴표.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요 말은 이 조건도 만족하지 않고 야도 만족하지 않는 그 외에는 다 이걸로 처리하게 돼. true가 들어가고 있는 거죠. 엔터 쳐볼까요?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음, 이게 ifs. 그래서 이것은 단지 if가 빠지고요. 조건식이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건데 만약에 쌤 저는요 true 다음에 기본값 처리하기 싫고 끝까지 조건을 보신다면요 문제에서 이제 이렇게 80 이상 나머지는 80 미만 값이거든요. 혹시나 문제에서 80 미만이면 영업부로 처리해라.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끝까지 가시고 이렇게 나와도 야를 투로 놓고 영업하면 됩니다. 영업부. 이렇게 나왔다면 끝까지 여러분 외워서 투루 콤마 뒤에 투루 요거 지워버리고요. 또 여러분들 D30 총무부 요거 앞에 거 잠시 복사할까요? 끝까지 조건식 3을 넣을 수 있어요. 요거 놓고 갖다 붙이고 여기서 이제 80 미만으로 바뀝니다. 80 미만. 그럴 때는 영업부죠. 끝까지 넣은 거죠. 음, 마지막 조건까지. 그럼 달라지는 것은 여러분들 여기에 true 다음에 영업을 안 하고 끝까지 조건식 3을 넣고 t까지. 80 이상 80을 포함해서 위에 있는 값이니까 80 미만인 경우는 이걸로 다 처리되겠죠. 엔터 치볼까요? 똑같이 바뀌는 건 없습니다. 전선이.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게 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식은요 이렇게 갈 수도 있고 한 개 더 요걸 올려놓기 둘 중에 한 가지니까 또는 제가 프린트본에 다 적어놨거든요.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if 3문만 적고 조건식 1, 값이 조건식 2, 값이 조건식 3, 값3 이런 식으로 계속 계속 넣어줍니다. 여기 if 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스위치 함수 비교해야 됩니다. 스위치. 이거는 얘고요. 아까 우리 연습했던 풀었던 문제입니다. 이렇게 또는 이렇게 넣으면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하고 그 다음에 한 개 더 다중이표를 먼저 할 건데요. 스위치 좀 이따 할 겁니다. ifs는 ifs하고 여러분들 연속이표 연속이표 중점이죠. 이 두 함수는 이 두 가지 함수는요. 조건마다 t값이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조건마다 t값이 틀리죠. 그런데 동시만족 다중이표는요. 차이점이 다중이표도 조건이 여러 개인데 한 and나 or 함수를 같이 쓰는 거예요.
요 쓰는 이유가 조건이 여러 개인데 동시 만족을 했을 경우에 T값 혹은 한 가지 만족에도 T값 하나만 출력. T값. T값이 하나요. 무슨 말이냐면 조건이 두 개 이상인 경우 다중 if나 뭐 연속 if나 if 쓸 수 있지만은 다중 조건, 다중 if는요. T값이 하나라는 소리가 이런 경우죠. A사의 인사고과 시험을 쳤어. 토익이 850 이상 조건 1이죠. 이면서는 여러분들 먼저 이면서 이고 모두 연속 범위 중에서 들어가면 조건이 여러 개 있을 때 if와 and 함수를 사용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and 관계입니다. 왜? 동시만 조건. 그럴 때는 and 함수가 들어가고 괄호 열고 조건 1과 조건 2가 괄호 닫고 동시로 TT가 나올 때 true거든요. 동시로 만족할 경우만 T값을 출력하고요. 그건 F값을 출력. 어. 그리고 OR 함수가 들어가는 경우는 이거나 또는 뭐뭐 Y의 관계인데요. 그냥 한 가지만 true가 나와도 T값을 출력할 수 있어요. 조건 1, 조건 2 중 한 개라도 T가 나온다면 전체가 true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 T값, F값입니다. 그러면 이면서니까 동시만족이죠. 그럼 토익 점수 850 조건 1이고 야는 커말 C2가 있다면 80 이상 조건 2죠. 이 두 조건을 동시로 만족한다면 T값은 성진. T값이 하나죠. 조건 여러 개지만 동시 만족이냐 하나만 그 차이밖에 없어요. F값은 달라. 그럼 여러분들 여기에 식을 넣는다면 면에서 if 다음에 and가 들어가죠. 괄호 열고 조건 이름 B2가 850 이상이라면 조건이 1이고요. 콤마. 조건 2는 커말 성적이 80 이상이라면 C2가 80 이상이라면 조건이 and도 함수거든요. 그래서 가로를 닫아줘야 되죠. 그러면 요 안에서 동시로 TT가 나왔을 때 true가 되는 거죠. 그럴 경우에 야가 출력되고 야 하나는 F가 들어가면 야가 출력되는 거죠. 아, F. 여기 이제 다중 if인데 and 함수나 or 함수를 쓰는 경우입니다. 시험에서 if와 and를 쓰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 문제 요 좀 이따 풀 거고요. 내일 오시면 요거죠. 문제 5번을 보세요. 근무연수가 13년 이상 조건 1이죠. 이거니까 and 관계죠. and 함수 쓰라고 시켰죠. 그죠? 그리고 판매 부수가 10만 이상 조건 1과 조건 2가 동시로 만족한다면 성진. 그렇지 않으면 공란은 연달아 쌍따옴표 두 번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냐면 and 함수를 쓰는 거죠. if 안에 넣어하시고 if 발로 열고 자 and가 들어간 이유가 동시만족이니까 발로 열고 자 조건 1은요 근무연수 주소 찍고 C55 자 이상 기어놓고 13 이상이냐 13년 이상이냐 그 말이죠. 조건 1 콤마 조건이는 판매 부수가 10만 이상이냐 판매 부수 혹시 저쪽 찍기 힘들면 위에 거 찍고 아래 방향키 내려오시면 밑으로 이렇게 D55가 돼야 됩니다. 이 데이터가 10만 이상이냐 그 말이죠. 이상 기어놓고 10만 꽁이 5개 갈로다. 그럼 엑셀이 검사하겠죠. 요거와 이거의 각각 셀에 가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지 검사했을 경우 다 만족한다면 콤마 T값은 성진 치면 되고요. 만족하지 않는다면 콤마 F값은 공란을 연달아 쌍따옴표 두 번 빈셀 처리할 거거든요. 그래서 연달아 쌍따옴표를 두 번 넣어주면 됩니다. F값입니다. 엔터 쳐볼까요? 우선 답이 안 나왔는데요. 이 답이에요. 공란입니다. 어, 빈셀이나 공란 넣으면 공란이 답이 안 나온 게 아니라 답이다 보니까 밑으로 자동 체크해봐야 됩니다. 더블 클릭. 그러니까 공란, 성진, 공란, 성진 이렇게 나오면 잘 된 것이. 식으로는 요겁니다. 야가
if 다음에 가로 열고 and 가로 열고 C 55 이상 14 D 55 이상 10만 가로 엔드 가로 닫게 해야 되죠. 근데 콤마 찍고 T컷 그냥 F컷 결과가 잘 나오겠죠. 그래서 그 시기 여러분들 자, 요 시기인데요. 확인해 보시면 이 시기예요. 자, 요 시기니까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요 시기입니다. 틀리면 말씀 주시고. 자, 이제 소스 중에서 우리가 이제 OR도 나중에 한번 해보시고 이거는 올라가서 여러분 스위치 함수는 저게 요 밑에 적어놨거든요. 스위치 함수는 좀 이따가 보고 ifs하고 left가 결합한 여러분들 실전 문제 비슷한 걸 풀어볼까요? 여러분들 문제 몇 번이냐면 요겁니다. 문제 4번. 레프트 배웠잖아요. 그죠? 이제 결합시켜 볼게요. 4원 코드 왼쪽에서 첫 번째 문자가 P이면 자 그러면 우리 레프트 쓰는 이유가 첫 번째 문자니까 왼쪽 기준에 추출해야 되겠죠. 이제 조건에 함수가 들어가죠. 우리 지금 기본 패턴만 있으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올라갔어. 우리 기본 패턴이 뭐냐? 함수 입력할 때 이것만 한 거잖아. 그죠? 이제 이거죠. 이거. 그죠? 함수가 이제 들어가는 경우죠. 조건식에. 그래서 그게 바로 이 문제죠. 왜냐하면 왼쪽에서 첫 번째 문자가 P이면 조건 1이죠. 생성. 조건식 1, 값 1이 돼 있죠. ifs를 쓴다면. 자, 그 다음에 B이면 조건식이죠. 값 2는 영업. E이면 걸리고 끝까지 가도 되겠네. 그죠? 자, 우리 한번 이제 넣어볼까요? 는 ifs죠. 발로 열고. 자, 첫 번째 그냥 이런 주소 찍으면 안 돼요. 이제 주소 찍는 거 아니라. 응. 자, 그래서 이번 문제는 이제 ifs를 합쳐 보겠습니다. 는 ifs 갈로 열고. 자, 막바로 주소 찍으면 내가 진짜 바보 같구나라고 생각하시게 됩니다. 야, 이렇게 하면 엑셀이 인공지능도 아니고 이렇게 한 번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는, 히. 나 너무 똑똑해. 한 개다 똑똑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방법이죠. 요 안에 P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SM 안에 있네요. 기계는 모르죠. 그죠? 이렇게 하면 엑셀이 네 같으면 찾겠나 이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주소를 찍어주노. 이렇게 말해요. 속으로. 기계는 말 못해도. 그죠? 이것은 사용자 잘못이죠. 야가 알아서 비집고 찾겠습니까, 야를? 아닙니다. 이 P를 찾을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레프트를 쓰는 이유는 요 있네요. 왼쪽에서. 자, 함수 들어갑니다. LFT 배웠죠? 자, 사원 코드 주시고 여기서 여러분들 왼쪽에서 한 개만 추출을 해줘야 되죠. 갈로 닫고 함수가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 배웠잖아요. 우리 1교시 때. 이제 알아야지. 왜 이리 들어간지 아시겠어요? 이제 요거는 이해돼야 돼요. 식은 다 작성 못하더라도 그죠? 아, 왜 이리 들어가는지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갈로를 닫아줘야 됩니다. 함수 끝났으면 가로 닫아줘야 돼요. 보통 처음에 할 때는 함수 가로 안 닫거든요. 이러면 안 돼. 이래가 또 늘어나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식은 없어요. 함수는 야, 문 좀 닫아주세요. 그 말이죠. 엑셀이. 문 좀 닫아줘.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문 닫아 푹 들어버리죠. 그럼 야가 또 삐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연산자는 그죠? 왜냐하면 P이면 같다 이거죠. P와 같으면 그 말 아닙니까?
같다. 쌍치고 P는 문자죠. 자, 이렇게 넣어가면서 이해를 하는 거죠. 학원에서는. 자, 여기 조건식 1이죠. ifs로 따지면. 자, 그럴 때 이 조건을 만족할 때 가빌은 뭐라고 풀려게 됩니까? 생성부. 자, 다음 치고 생성부. 난 P 아닌데. 이제 두 번째 갑니다. 난 P 아닙니다. 두 번째 조건식은 B이면 영어부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레프트부터 생성부까지 복사하세요. ifs는 if를 계속 쓰는 건 아닙니다. ifs를 한 번 쓰고 뒤에는 조건식이 콤마 가비를 또 넣어주는 콤마 뒤에 갖다 붙이고 여기서부터는 두 번째 조건식을 변경할 건데요. 두 번째 조건은 B. P를 B로 바꾸면 빠르죠. 아, 이제 B라면 P가 아니고 B라면 생산부가 아니고 영업. 좀 영업부. 자, 끝까지 조건 넣겠습니다, 여러분들. 콤마 찍고 조건 3, 조건식 4번 또 갖다 붙이고 이면까지 가겠습니다. true 다음에 단을 끄고 E라고 P를 1로 붙이고 갖다 붙였으면 그리고 그때 값 3은 관리부가 되는 거죠. 생산부를 관리 바꾸고요. 마지막 가로 ifs 가로 닫아줘야 되죠. 항상 마지막 가로는 시커멓게 끝내야 됩니다. 그죠? 엔터 치면 생산부가 나올 거고요. 밑으로 자동 치우기. 생산부, 관리부, 영업부 이렇게 나오면 되는데 식으로는 여러분들 ifs와 left를 적었을 때 자, 이렇게 식이 들어가죠. 방금 제가 넣었던 식은 이겁니다. 얘는 방금 우리가 식을 제가 넣었던 식을 보여주고 확인해 보시고 에라 뜨면 뭐가 틀렸는지 보시면 되죠. 수정하시면 돼요. 조건식 1, 콤마 가비 만족할 때 합출 들고요. 조건식 2, 가비 조건식 3, 값3 바로 씁니다. 아시겠죠? 확인해 보시고 자, 일단 스위치 함수 정리를 하면요. 자, 스위치 함수는 여러분들 이 조건식과 비교값의 관계는 이렇게 정리할게요. 스위치 함수는요, 조건식하고 비교값들이죠. 값들 할게요. 1, 2, 3. 값들의 관계는 비교 연산자 관계는 이렇게 할게요. 같다라는 관계, 같다, 이퀄 관계죠. 관계에서만 사용이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조건식에는 셀 주소가 들어갈 수도 있고 셀 주소만 찍을 수도 있죠. 그죠? 조건식에 들어갈 부분은 실전 문제에서는요. 셀 주소를 지정하기도 하고 순수한 데이터 값이죠. 보고 또는 함수가 대입돼서 함수의 결과값이 나올 거 결과값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연산자를 안 쓴다고 봐야 되죠. 비교값만 넣어주면 되는 거죠. 같다는 넌을 생략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문제와 대입을 해보면요. 이걸로 이제 설명을 잠시 했지 않습니까? 날짜의 요일 번호가 1이면, 그러면 요일 번호를 먼저 구한 함수가 위크데이 함수거든요. 위크데이 찍고 입력하고 셀 찍고 콤마 2는 문제에서 여러분들 유형이 옵션이 여러분들 어 월요일이 1번인 유형은 옵션 값이 2거든요. 공식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공식이 왜 중요하냐면 이런 말이 나왔을 때는 공식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2를 넣은 거. 그럼 나는 넣을 때 이런 식으로 넣을 거야. 조건식의 함수식 요거 만들 거고요.
여기 나온 결과값이 1과 같다면 월요일. 여기 값이 결과값 1이죠. 그냥 비교값 1이고. 자, 그럼 이런 식으로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가서 넣어하시고요. 자, 일단은 스위치 SW만 쳐도 스위치가 나옵니다. 자, 스위치를 선택하고요. 자, 일단 요일 번호를 먼저 구해서 비교값 자리에 요거하고 비교할 거거든요. 일단 구해야지만 야하고 비교하죠. 그러면 위크데이를 써야 돼요. 여기 이제 여러분 책에 있는 문제를 제가 잡아놨어. 그 다음에 요일 번호를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주문일 주소를 찍으면 되죠. 요일 번호가 나오겠죠. 근데 옵션 값을 2를 넣는 이유는 월요일이 1번 되기 위해서는 옵션 값이 2가 들어가죠. 2가 들어갑니다. 2를 넣고 갈로 닫고. 그러면 여기 요일 번호가 나오겠죠. 이거 나왔던 조건이 나왔던 값하고 이제 비교하는 거죠. 그 값이 1과 같다면 월요일. 결과로 나올 값은 결과값 1이라고 보면 돼요. 월요일. 월 맞죠? 월 맞죠? 월화수목 형식으로 해냈기 때문에 월 맞추면 되죠. 좀 노가다성 좀 있죠. 자, 두 번째는 이제 복사를 조금 하면 되는데요. 요것은 복사하시면 안 돼요. 조건식은 앞에 한 번만 넣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1하고 월 요까지 복사하고 콤마 뒤에 갖다 붙이고 야가 2면 화죠. 그래서 그냥 치는 게 더 빠르겠는데요. 제 생각도 치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오늘. 그죠? 치보겠습니다. 3이면 콤마 찍고 수. 치는 게 더 빠르겠네요. 이거는. 콤마. 4이면 4와 같다면 콤마 모. 콤마를 잘 구분하면 돼요. 5면 여러분들 금이죠. 금. 그 다음에 콤마 6이라면 콤마 토입니다. 토. 마지막 콤마 7과 같다면 1이죠. 월화수목금토일 할 때는 문자는 쌍따옴표로 묶어야 되고요. 요 숫자는 쌍따옴표를 칠 필요가 없죠. 음. 비교값 1, 결과값 1, 비교값 2, 결과값 2. 야가 비교값 1, 결과값 1이고요. 비교값 2, 결과값 2. 3, 4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엔터 쳐볼까요? 금요일 나오네요. 밑으로 삽시. 그래서 식이 조금 길죠. 요 식이 맞는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 여러분들 좀 길어 보이는데 야가 비교값 1, 결과값 1. 비교값 2, 결과값 2.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요. 여기에 함수가 들어갔죠. 여기 나온 값하고 비교값이라고 비교해서 같다라는 겁니다. 1과 같다면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거죠. 여러분들 스위치 함수는 조건식과 비교값들 1, 2, 3, 그 비교현선적 관계는 같다인 관계에서만 쓸 수 있다. 그거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이렇게 넣어줍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if 우리 해봤고요. 이제 찾기 참점수가 오늘의 하이라이트.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꼭 시험에 한 문제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프린트물 6페이지 보시면요. H룩과 V룩부터 설명드리면요. 찾기 참점수 H룩은 여러분들 일단 V룩부터 먼저 하면요. 열조함수고요. H룩은 행조함수입니다. 이 두 함수는 참조표가 주어지거든요. 따로. 참조표에서 특정 행위나 특정 열을 조회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룩업이라는 것은 위에서 쳐다보는 거니까 조회하다는 뜻이고요.
열은 우리가 엑셀에서 열은 세로입니다. 수직이죠. 수직은 영어로 vertical 약자입니다. 수직. 수직으로 조회하는 함수. 행조의 함수는 행은 가로입니다. 가로는 수평이거든요. 수평은 호리젠털이죠. 그래서 가로로 조회하는 함수. 그래서 이 하는 표를 먼저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공식 좀 이따 볼게. 여기에 여러분들 찾기 시 들어가셔가지고 요 표를 먼저 볼까요? 여러분들 브이로그 이 표. 이 표를 보면요. 좀 굵게 좀 해드릴게요. 그러면 해당 표를 보면 일단은 여러분들 이 표는 세로로 이 세로로 데이터 성격이 같죠? 호봉, 기본급, 상품 아닙니까? 세로로 데이터가 같으니까 열이 열. 그리고 옆에 있는 표는 보세요. 가로로 데이터 성격이 같죠? 방향이 얘는 행입니다. 그래서 이 표가 주어진다면 시험에서 당연히 브이로그이 제시됩니다. 문제 안에. 그럼 브이로그 H를 골라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간혹. H로그과 브이로그 함수 중에서 알맞은 함수를 사용하시고 이렇게 문제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서 구분을 할 줄 아셔야 돼요. 이렇게 놓으면 브이로그. 표 안에 있는 데이터 입력 방향이 야는 H로그. 그것부터 먼저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게 공식이거든요. 자, 공식 브이로그부터 먼저 하면요. 찾을 값, 콤마, 참조표 범위, 콤마, 열 번호, 콤마, 옵션이거든요. 자, 이제 찾을 거이 뭐냐면 우리 참조표에서 브이로그는 열조의 함수를 했죠. 야는 1열, 즉 천열은 1열만 봐. 1열. 천열 배열 범위입니다. 배열만 보고 원본표에서 참조표 1열의 데이터를 찾아야 돼요. 그 주소를 집어야 돼요. 그리고 시험에서는 요 자리에, 찾을값 자리에 함수를 넣어서 계산했던 값으로 찾을 값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시험에서. 두 가지 패턴이 있어요. 주소를 찍는 문제도 있고, 시험에서. 함수식으로 함수를 넣어가지고 나온 결과값으로 찾을 값을 쓸 때도 있다. 자, 그래서 찾을 값은 이 표를 먼저 보면 1열에 호봉이 있습니다. 호봉을 우리 여기서 구할 거거든요. 여기서. 그러면 호봉은 이하를 찍어야 돼요. 호봉 찍어야 했다면 참조표에서 이하를 찍는 경우는 이하 찍으면 안 돼요. 이하는 참조하는 표고 실질적으로 사무목에 대한 기본급을 어디서 줘야겠다? 여기서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찾을 거면 이하를 찍어야지. 그 이하가 여기로 가서 접근해서 찾죠. 그죠? 원본표에서 찍어야 돼요. 그게 찾을 값이고 참조표 보면은 이게 차저값을 찍어줬으니까 지금 야를 탁 찍는다면 야가 물어보는 거죠. 내가 어디로 가야 돼요? 요것은 내가 어디서 찾을까요? 하고 명령을 기다리는 겁니다. 엑셀이. 그럼 사용자가 자, 요 와서 찾아라. 이게 표범위. 그렇다고 이것만 잡아주면 안 됩니다. 어, 찾기는 찾는데 조회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첫 행을 포함해서 표 범위를 다 잡아줘야 돼요. 이렇게. 여기 여러분들 표 범위입니다. 요 일렬만 잡으시면 안 돼요. 다 잡아줘야 돼요. 어. 두 번째 표 범위는 여러분들 첫 범위를 잡는데 제목행은 제목행은 잡을 필요가 없고요. 데이터가 입력된 시작 야부터 다 잡고 표 범위. 여러분 야는 지금 떨어져 있죠. 우리 여기서 식을 넣을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밑으로 자동 채우기 할 겁니다. 야도 구하고 야도 구해야 되니까 이해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범위를 고정을 안 시키면 여러분들 밑으로 또 야도 여기 밀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우리가 수식에서 떨어져 있는 범위나 주소를 찍었을 경우 고정시키는 전제 조건이 자동 채우기 하는 문제는 무조건 고정입니다. 왜? 야가 다음에 여기서 구할 때는 고정을 시키면 이렇게 밀리니까. 그래서 고정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조표 보면은 보죠. 그 다음에 이렇게 잡아줬죠. 사용자가. 그럼 야가 내 거는 무조건 야는 무조건 1열에서만 찾거든요. 내 거 있네 이거죠. 야를 찾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것을 기본급을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기본급은 그냥 무조건 1열인 거예요. 한 2열, 한 3열이 열 번호가. 그러면 2열에 있는 기본급을 줘야 되죠. 그래서 세 번째 공식이 열번호입니까? 열번호는 참조표에서 조회하고자 하는 열번호를 입력하면 돼요. 우리는 몇 번째 열? 두 번째 열. 2라고 넣어주면 야가 딱 찾아서 명령어 넣었으니까 니 그거 잊지 말고 2열로 이동해. 야 1열이와 2열이니까 내 그대로 옆으로 가는 것이죠. 야를 인식하는 야를 딱 인식해서 그대로 갖고 와서 이렇게 탁 넣어주는 거예요. 조회해가지고. 그런데 넣어줄 때 마지막 옵션이 있습니다. 옵션은 여러분들 참조표에서 1열, 천열 배열이 오름차순이 아닐 경우에만 0 또는 펄스. 쌤, 오름차순이 아닐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정렬이 안 돼 있을 경우, 안 되어 있을 경우나 짬뽕이죠. 혹은 내림차순.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 오름차순이 아닐 경우죠. 0을 넣어주면 요거 0하고 펄스가 같거든요. 정확한 값에 대한 위치를 찾습니다. 그 정확한 값을 가져오기 위해서 넣어주는 거죠. 여러분들 3이라는 것은 요게 정확하게 입력된 값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하의 배열이 오름차순 아닙니까?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조심할 것은 여러분들 꼭 공부하다 보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똑똑한 분이 네이버 아시죠? 네이버에서 옵션 값이 언제 들어가고 언제 안 들어가요? 질문을 했어요. 검색어로. 그러니까 이 답변다는 분들이 강사가 있을 수도 있고 가라로 어디서 뺏겨와가지고 무조건 복사에 붙여놓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 중에서 간혹 가다가 무조건 0을 넣어주면 됩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각국이 있어요. 0을 넣어주면 다 됩니다. 실무에서도. 말짱 거짓말. 왜 그러느냐? 문자는 관계가 없어요. 야가 문자는. 숫자일 때는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숫자는 이 같은 관계는 사이값을 넣을 수가 없지만은 이런 경우가 생기죠. 1, 3, 5. 그러면 엑셀은요. 1호봉이 1호봉, 3호봉, 5호봉 요거만 인식하는 게 아니고 요 주소는요. 이 숫자 전까지 인식하거든요. 요 주소는 숫자는 어디서 어디까지냐면 요 안에서는 1에서 2까지 인식하고요. 경계선이 3이니까 이 숫자 나오기 전까지 인식합니다. 야는 3에서 이 숫자 나오기 4까지 인식하는 주소예요. 야는 5 이상. 그럼 여러분들 450이 있을 수도 있죠. 그죠? 우리 회사에서 135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공무원 사회에서 예를 들어서 150, 250, 350, 450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1, 2, 3, 4, 5, 6, 7, 90 이렇게 만들지는 않거든요. 뭐 이렇게 구분 지어가지고. 근데 그 전제 조건은 기본급이 같다면 예를 들어서 그럴 때는 이렇게 쓰겠죠, 그죠? 지금은 이렇게 안 쓰는 이유 호봉은 기본급도 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1, 2, 3, 4 넣는데 이게 기본 호봉이 아니고 뭐 어떤 근무 연수나 이런 경우 때는 이런 데이터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4호봉일 때 여러분들 야는 숫자 4가 있습니까? 없죠. 0을 넣어버리면 정확한 값을 찾는 거거든요. 4라는 숫자는 요 세 개 셀에 4라는 숫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에러 떠요. 0은 정확히 숫자가 4가 딱 있어야 돼요. 안에. 그래야지 조회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는 에러가 뜹니다. 이럴 때는 오름차순일 때는 옵션 값 0을 넣으면 안 돼요. 그럼 근사값을 갖고 오거든요.
true나 생략하면 근사값은 요 사이 값을 인식한다는 소리입니다. 숫자인 경우. 그러면 제가 잠시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지금 보여드릴게요. 좀 따라할 필요 없고요. 그러면 네이버에서 뻥을 쳤어요. 누군가가.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죠. 그런 분들은 감사가 안 해요. 그냥, 그죠? 껍데기식으로 어디서 갖다 뺏겨가지고 집어넣고 꼭 대단한 것처럼. 그거는 원리가 틀렸어. 자, 이런 경우는 안 나옵니다. 자, 4, 5번 찾겠대. 어디서? 표범위에서. 물론 고정이. 콤마. 두 번째에 있는 여러분들 기본급을 줘야 하는 거죠. 열번호 2. 아, 우리 네이버 아저씨가 영어를 늘렸기 때문에, 아이, 너참 뭐, 그 생각하노? 그러다가 알아두죠. 왜? 없기 때문에. 어. 이러면 정확한 값만 갖고 오는 게 0이에요. 어. 입력된 값이 없지 않습니까? 못 찾습니다. 그럴 때는 야를 생략하거나 true 넣을 필요 없죠. 생략이나 true 똑같은 말이니까. 이렇게 옵션 값을 안 넣으면 근사 값을 찾아요. 근사 값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런 숫자의 경우에는 1에서 여기까지 인식하잖아요. 요 안에 있는 사이 값도 인식합니다. 어, 그러면 엔드 치볼까요? 나옵니까? 샵을 좁아서 그런 거고 땡겨 볼게요. 나오죠? 여러분 450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잖아. 정확히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외우시면 안 돼요. 그거는 문자 데이터 할 때만 문자 데이터 보세요. 가나 다라라. 그럼 여러분들 문자 데이터 나를 찾겠다면 나는 가나다도 인식하거든요. 그럴 때도 여러분들 문자일 때 오름차순 아닙니까? 근데 문자일 때는 이런 식으로 나오진 않거든요, 시험에. 그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호봉이 아니고 야가 예를 들어서 어떤 직책이라 합시다. 부장. 직책은 사회값이 없잖아요. 부장 빼기 1이 없잖아. 그죠? 부장, 부장, 차장, 여러분들 대리라. 그러면 오름차순이 아니죠. 그죠? 그럴 때는 어차피 문자 데이터는 여러분들 0을 넣어주나 안 넣어주나 같은 게 아니고 오름차순이 아닐 때는 0을 정확한 값을 찾기 위해서 넣어줘야 돼. 그죠? 그러면 0을 안 넣어줬던 부장 해볼까요? 부장. 일단 부장, 보세요. 똑같이 나오는데요. 제가 차장 치볼까요? 차장 나오고 대리 치볼까요? 대리도 여러분들 대리는 에러 뜨죠. 옵션 값을 안 넣으니까 정렬이 안 되겠죠. 그죠? 오름차순이 아닐 경우는 0을 넣어줘야 되는데 문자는요. 오름차순이든 오름차순 아니든 0을 넣어줘도 관계없어요. 왜? 문자는 요 사이 값을 요게 입력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네이버에서 0을 넣어주세요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문자는 사이 값을 넣는 부분이 거의 없다 보니까 정확하게 입력된 값을 찾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문자는 무조건 0을 넣어주면 돼요. 문자일 때는. 근데 여러분들 문자라도 이런 경우는 잘못된 거죠. 라. 이런 경우 잘 안 나오지만 나라고 찾을 경우는 에러가 뜨는 거죠. 무조건 넣어줬는데, 그죠? 우리 쌤 말 들었다면 우리 쌤 말도 뻥이네. 나가 나오네요. 그럴 때는, 여러분, 오름쪽일 때는 넣으면 안 되죠. 그죠? 사회값을 인식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기준은 요거면 딴거 필요 없고요. 이거 봅시다. 오름차순이 무조건 아닐 경우는요. 무조건 넣어주세요. 오름차순이 아닐 경우, 오름차순일 경우는 생략입니다. 아시겠죠? 그것만 기억하면 여러분들 헷갈릴 것도 없어요.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제가 너무 강조를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얼굴 표정이 확인치가 됐죠?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지우고요. 자, 여러분들 따라해볼까요? 이거는 원래는 사보홍이었습니다. 그러면 호흡에 따른 기본급을 브이로그를 통해서 한번 실습해 볼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면하시고 브이로그를 합니다.
왜 브이로그인지는 아셔야 돼요. 브이로그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뭐 할 거냐면요. 찾을 값은 호봉 찍, 호봉 찍. 왜 호봉 찍는지는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콤마. 그럼 얘가 찾을 수 있는 표 범위를 잡아줘야 되죠. 그래서 노란색에 넣어드렸죠. 여러분들 B11부터 D14까지 잡고 고정. 예, 떨어져 있습니다. 고정. 표본을 잡을 때 여러분들 요 필드, 이런 표는 잡지 제목은 잡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콤마. 여러분들, 야는 지금 보시면, 두 번째 열의 기본급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본급 줘야 할 거 아닙니까? 이 두 번째 있는 기본급을 줘야겠다. 그 다음에, 오름차순 돼 있으니까 옵션 값은 넣을 필요가 없는 거죠. 아닐 때만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갈로 닫고 있는 거. 그러면 여러분들 110만 원 나오죠? 밑으로 자동 채우기 잘 나옵니까? 여기 10일 여기까지 가십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잘못됐으면 수정하시면 되죠. 자, 이제 H룩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H룩업은요, 이 표가 지금 행으로 갔죠. 똑같은데 뭐가 달라지냐면요, 이겁니다. H룩업은 행조의 함수입니다. 찾을 값은 요번에는 참조표에서 1행만 보고 원본표에 가서 해당 주소나 혹은 함수식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예제 워밍업은 주소 찍으면 되고요. 참조표는 항상 고정입니다. 똑같이. 그 다음에 행번호죠. 왜냐하면 H룩업은 행조의 함수니까. 그러면 우리 참조표에서 조회하고자 하는 행번호를 입력하면 되고요. 옵션은 여러분들 오름차순이 아닐 경우만 0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뭐 머리 아파할 필요 없어요. 어.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요게 기본급을 한번 구해볼까요? 그러면 넣어하시고 여러분들 왜 H 로그를 쓰는지 이해하면 되고요. 자, 표가 가로로 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 일행이거든요. 일행이 호흡봉 입력되어 있죠. 호흡봉에 대한 원본 주소 I 여러분 H 쓰고요. 콤마. 그럼 얘가 찾을 수 있는 표범위 잡아줘야 되죠. 요 제목행은 잡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고정이죠. 그 다음에 요 표범위에서 여러분 우리 기본급은 야가 1행이고 야가 2행이고 야가 3행이거든요. 그래서 행번호 2, 콤마 2, 옵션 값은 넣을 필요 없죠. 갈로 닫고 엔터. 그러면 결과가 나오죠. 이렇게 나오면 잘 된 거죠. 식으로는 이거죠. 확인해 보면 되죠. 추저 함수는 여러분들 숫자, 콤마, 갑1, 갑2, 갑3을 이렇게 쭉 넣어주면 되는데 숫자 자리에는 숫자를 추출한 함수들, 텍스트 함수, 순위 함수, 개수, 요일본 관함수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만약 1이 만약 나왔다. 그러면 첫 번째 값 1을 갖고 오는 거고요. 야가 2면 화를 갖고, 야가 3이면 야를 갖고 와요. 근데 중요한 것은 갑1, 갑2, 갑3 넣을 때 순서대로 넣어줘야 돼요. 1값 넣고 3값 넣고 2값 넣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1일 때 값, 2일 때 값, 이렇게 정확하게 여기 넣어줘야 됩니다. 그럼 이 문제는 막바로 여러분들 워밍업 문제를 통해서 보면 이해가 쉬워요. 그러면 여러분 밑에 추즈라는 시트가 있죠. 여기로 딱 두 문제만 넣어놨어요. 말도 말고. 그래서 여러분들 공식 이해하기 딱 좋은 문제입니다. 꼭 이 함수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자, 여러분들 주민등록번호가 있는데요. 자, 주민등록번호 8번째 자리에서 한 자리를 추천한 값이 1이면 남자, 2면 여자. 요즘에는 이제 여기 없으니까 옛날 소스가 보니까 요것을 우리 잠시
박지연이라는 이분을 69년생 말고요. 01년생으로 바꾸고 야는 주민번호 여러분 4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0년 이 상태가 한 분도 있어야 되겠죠. 그죠? 연상호는 여러분들 03년생으로 하겠습니다. 2003년. 야는 3으로 참조하겠습니다. 2000년 이후는 여러분들 3은 남자고 4는 여자거든요. 자, 여러분들 그러면 야가 이렇게 이제 요즘에는 이렇게 안 나오고 이렇게 나오겠죠? 1, 여덟 번째 자리가 여덟 번째 첫째 자리가 1이면 남자, 2면 여자. 계속해서 제가 3이면 남자, 4이면 여자.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됩니다. 이제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출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3, 4가 있으니까 이제는요. 예전에는 없었죠. 여러분들도 지금 연생이 2000년 이후로 태어난 분들 알겠습니까? 그죠? 밀레니엄 이후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일부러 박지현은 01 요거만 바꿨고요. 한상우는 03으로 좀 바꿨습니다. 그리고 4, 한상우 3으로 좀 바꿔주시죠. 자, 그럼 이 문제하고 매치가 되는 것이죠. 한번 해볼까요? 잘 나오는지. 그러면 성별 가서는 chose를 한번 써볼까요? ch만 쳐도 choose 나옵니다. 자, 더블 클릭. 이 자리에 숫자가 출력될 자리거든요. 숫자는 뭘 써가지고? 미드 써가지고. 미드 쓰면 여기 여덟 번째 위치 있거든요. 성별 부분은 여덟 번째 시작으로 한 개만 추출합니다. 논리적으로 검사할 때는 여러분 쌍따블을 쳐야 되지만은 딴 함수는 1로 숫자 1로 인식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대로 미드 갈로 열고 함수가 들어갑니다. 그냥 주소 찍으면 안 돼요. 주민등록번호에서 콤마 여덟 번째를 시작으로 콤마 한 개만 추출해야 되죠. 하나만 갈로. 그 여기서 1 또는 2 또는 3 또는 4가 나오겠죠, 알아서. 야가 1이면 그럴 때 콤마 여러분들 뭐다? 남자. 가비는 남자. 콤마 가비는 여자. 2는 여자. 3이 나오면 갑 3은 남자. 1, 2, 3, 4 넣어주면 돼요. 갑 4는 여자죠. 여기는 값만 쭉 넣어주면 되는데 1값, 2값, 3값, 4값 순으로 넣어줘야 돼. 19씩. 그럼 엔터 치면 나오겠죠, 성별이. 남자 나왔고요. 밑으로 당겨볼까요? 남자, 여자 맞죠? 여자 맞죠? 남자 맞네. 그죠? 이렇게 나오면 잘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 자리에는 숫자가 출력될 부분입니다. 이거는 함수가 들어가 시험에서. 음. 그리고 여러분들 밑에 거 문제 2번도 똑같습니다. 코드의 첫 글자가 요겁니다. 그럼 첫 글자니까 레프트가 나오는 거죠. 한 개 추출해서 야가 1이면 가전, 2면 식품, 3이면 기타. 또 해보겠습니다. 는 여러분은 추리. 발로 열고. 자, 숫자에 이제 레프트가 들어가는 이유가요. 발로 열고. 코드에서 왼쪽에 한 개만 추출을 해줘야 되죠. 여러분들 찍고 콤마 1 갈로 닫고 한 개만 추출한 값이 자 숫자가 나오겠죠. 1이 나온다면 콤마 여러분들 가비는 가전 콤마 가미는 식품 답삼은 기타 갈로 닫고 가전 나옵니까? 가전 기타 식품 이렇게 나오면 잘 됩니다. 그래서 보시고 여러분들 야는 숫자가 나올 거거든요. 그냥 갑이 값상이죠. 그거만 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자리에 요것이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서도 이렇게 비슷하게 나와요. 추주는 이 정도 이렇게 이해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상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는 2번 책을 꼭 들고 오셔야 되고요. 문제지입니다. 기출 문제지.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함수
안 했잖아요. 그거 오자마자 다음 토요일 하고 기출 문제로 들어갔는데 함수는 기출 문제 속에서도 10회분이 있거든요. 충분히 그것만 보면 합격입니다. 그래서 요 워밍업 여러분들 복습하시고 기능 좀 연습 좀 하시고요. 다음 주 오면 기출 문제 풀 때는 우리 모든 기능을 다 할 거거든요. 기억을 좀 하시고. 아시겠죠?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